라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이 없더라도 자율적으로, 선제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배임의 소지가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라는 말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으로 자율배상을 전부 다 뒤로 미뤄왔습니다.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취재를 해보세요. 은행이나 투자증권이나 이런 증권회사 취재해보시면 왜 선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배상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금감원 배상 결정에 따르겠다, 분쟁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다 금감원으로 미룹니다. 오직 최근에 몇몇 신영증권이라든지 한국투자증권이라든지 이런 몇몇 군데가, 특히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100% 배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금융기관들이 금감원 뒤로 숨으면서 했던 이야기, 즉 배임의 소지가 있다 라거나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른 금융기관들이 입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국투자증권은 전부 다 배임으로, 그 대표이사부터 이사들까지 전부 다 배임으로 형사 고발되거나 형사 처벌받아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즉 사적 화해를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율배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법령상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임의 소지가 있다 내지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러한 근거를 대면서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들한테도 그렇게 기자분들한테 언론을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 피해자들한테도 빨리 자율배상해라. 이미 케이스가 쌓여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배상을 했잖아요. 케이스가 쌓여 있는데 자율배상해라 그러면 계속 그 뒤로 숨습니다. 배임의 소지가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이나 신영증권이나 80% 90% 배상하고 100% 배상한 데들 전부 다 감옥 가야 됩니까? 거의 경영진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금융기관들 사이에 스스로 지금 입증하고 있다라는 점을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금감원으로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잘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몇 개 분쟁조정 하지도 못했어요. 수없이 많이 줄을 서 있는데 몇 개 하지도 않았어요. 최근에 우리은행이 판매한 더 플랫폼 무역금융펀드라고 있는데요. 2년간 유예합니다. 이거 민원도 내고 막 다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피해자들한테 그냥 2년간 유예합니다. 판매 유예합니다. 라고 통보받았어요. 금감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액수도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언론의 조명을 못 받으니까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금감원이 무슨 행정직으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너무 시간이 돈이잖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첫 번째. 지적해야 될 지적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 취소에 너무 소극적이다. 한국투자증권만도 못한 거잖아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감원 부원장이 있는데 소비자보호처장 김은경 처장이 금감원 부원장님이시고 세간에는 차기 금감원장님으로 거론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던데, 아니 뭐하러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까지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계약 취소를 너무 주저하고 있어서 계약 취소 사유로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요거 하나만 지금까지 인정해왔어요. 근데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그 계약 취소 사유가 되고요. 민법상 110조. 그 다음에 금감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뚜렷한 답을 내고 있지 못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거래 행위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즉 기관 자체가, 금융기관 자체가 사기적 행태를 벌였다거나 또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나 영국 기반, 영국 VAT 펀드, 신재생 에너지 펀드, 루프탑 펀드 이런 데는 신용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감원에 의해서도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관련해서 사기로 수사 의뢰가 됐어요. 서울 남부지검에서 박부희 검사가 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금감원도 이 사람 사기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런 사기적 행위가 벌어졌을 때 이것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취소 사유로 계약 취소 사유로 삼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그게 고민의 필요가 있는 건가? 계약 취소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 행위는 있었지만 계약 취소는 못한다?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을지. 만에 하나 계약 취소가 아니더라도 부정행위, 부정거래 행위가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손해배상을 몇 %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럼 전 취소 이렇게 물론 계약을 함부로 취소하거나 부정하면 안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약은 함부로 취소되면 안 됩니다. 그 고민을 충분히 법률가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한다. 그래 손해배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범위가 뭐 60% 70%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0% 손해배상하면 되죠. 이런 법률적 기술도 있는데 왜 도대체 그거를 주저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소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도 취소의 사유가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벌써 몇 달 전에 들었어요. 저는 꼭 한번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경 소비자보호처장님께서 부원장이시죠. 사기 유력한 금감원장으로도 거론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최근에 몸을 사리시는 것 같은데 이분께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민법상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그리고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취소 사유로 계약이 취소 사유로 인정하거나 손해배상 비율을 100% 적어도 90%까지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저는 기자 여러분들께서 김은경 처장에게 취재를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는 시간이 늦는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다. 두 번째는 이거 좀 계약 취소가 돼도 이자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늦는 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중의 고통입니다. 이중 삼중의 고통이에요. 이자 안 주거든요. 이거는 지금 계약 취소되는 그 다음에 계약 취소 사유를 너무 좁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금감원의 문제. 세 번째는 좋다. 그러면 계약 취소 사유가 인정이 안 된다. 그럼 불안전 판매를 가지고 배상 비율을 결정을 합니다. 배상 비율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조건 최고 40%에서 80% 사이. 법인은 30%에서 80% 사이를 가입금액에 이걸 배상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전에도 처음부터 있었던 문제인데요. 80세 이상의 초고령자, 치매에 걸린 초고령자에게 20%의 자기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합니까? 공짜 점수는 없다라고 저는 지금은 퇴임한 은성수 금융감독원장이 얘기를 하면서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 필요하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치매 80세 이상 초고령 치매 환자에게 20%의 자기 책임 원칙을 적용하는 게 기자 여러분 납득이 가십니까? 기계적 기준입니다. 무조건 20%는 자기 책임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기계적이고 비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말 부당권유 금지원칙 위반을 인정을 안 해요. 설명의무 위반, 적정성 원칙 위반 이런 거 인정을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충분히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이건 다 인정을 해요. 그다음에 적정성 원칙 위반, 이 사람의 그 투자 성향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고용도 상품을 선택해도 되는가. 단적으로 실무에서 보자면 상품 가입을 시켜놓고 투자자 성향 분석을 해요. 99.99%. 원래 투자자 성향 분석을 해놓고 이 사람은 투자 성향이 공격 투자형이니까 공격 투자형에 적합한 상품을, 이분은 안정 추구형이니까 안정 추구형에 적합한 상품,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99.99% 일단 상품 가입을 시켜놓고
이거 결정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투자자 성향을 점수를 조작합니다. 여기 찍으세요. 이게 적정성 원칙 위반이라는 말이죠. 이건 인정을 해. 근데 부당 번영 금지 원칙은 절대 인정 안 합니다. 판례를 통해서 뭐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는 한, 뭐가 망하지 않는 한, 이렇게 확정적으로 원본 손실이 없고 확정적으로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나 수차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물건을 사라라고 권유하는 거, 이런 게 부당권익 금지원칙 위반이거든요. 근데 부당권익 금지원칙 위반을 배상비율 산정 기준에는 다 넣어놓습니다.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저희들이 최근에 디스커버리 펀드, 디스커버리 핀테크 펀드 분쟁 조정 결정이 있었는데 이걸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거부한 이유가 뭐냐?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팔았어요. 많은 피해자들이 똑같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이런 얘기 듣고 팔았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설명서에다가 3.0%인가 5.0%인가 이렇게 적어줬어요. 써줬어. 확정금리처럼. 근데 이 재조정 결정이 보면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이라는 말을 판매자는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여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 펀드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수익률이 보장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샀어요. 근데 부당권익 금지원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당권익 금지원칙 위반은 굉장히 인정되면 배상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싶어요, 사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이라는 얘기를 PB는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PB가 그럼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심지어. 근데 이 분쟁 조정 사례에 올라왔던 PB는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서 팔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사람한테 한번 좀 들어보시죠. 그런 얘기 했다고 인정하는 PB들이 수두룩뻑뻑한데 왜 이런 무리한 조정을 하는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배상비율 결정도 그 기준이 소비자들이, 피해자들이 유리한 기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뒤로 가면서 자꾸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금융취약계층입니다. 금융취약계층에 지금 고령자하고 초고령자만 인정을 해요. 그런데 가입서를 받을 때 금융취약계층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거기에는 주부, 학생, 고령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 DLF 배상을 할 때는 주부, 만 25세 이하의 청년 이런 사람들을 금융취약계층으로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고령자, 초고령자 기준만 있어요. 은행에서 가입할 때 자기가 금융취약계층을 체크해라 라고 하는 그 가입자 체크란에도 있는 금융취약계층을 금감원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의 출처. 이 돈이 원본 손실이 없어야 되는 돈에서 나온 돈이다. 그리고 원본 손실이 없어야 되는 돈으로 용처가 분명하다. 즉 정기예금에서 나왔다거나 채권, 부채 샀던 거에서 나왔다거나 이런 거는 원본 손실이 있을 수가 없는 돈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돈이 뭐 결혼 비용이라거나 전세 자금으로 돌려줘야 될 비용이라거나 유학 비용이라거나 이렇게 원본 손실이 있으면 안 되는 용도가 분명한 돈 이런 것도 전부 다 가산해졌었어요. 근데 요즘 그 가산 배상비율 산정 기준에 이런 게 사라졌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왜 있는 건가, 금융감독원 안에. 이렇다면 오래전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했던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겠습니다. 뭐냐면 금감원 분리해라.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금융감독, 즉 감독 기능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라. 금융감독원이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합니다. 금감원 퇴직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금융기관의 감사 파트로 갑니다.
그쪽 감사 파트에 가서 금감원의 감독이 있을 때 이걸 해지하는 역할을 하세요.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 기능, 소비자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원은 감독해. 하지만 소비자 보호 파트는 아예 별도로 둬서 금융 소비자 보호원을 만드는 것이 제도적 해결 방안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말씀이 길었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융기관들은 금감원 뒤로 숨지 마라. 한국투자증권처럼 해결하라. 배임이니 자본시장적 위반이니 이런 얘기 다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신영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등의 선제적인 자율배상 조치로 인해서 이미 해결이 됐다. 확인이 됐다라는 거고요.